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 시작돼서 점점 커지고 있는 논란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죠.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했던 3년 전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무슨 발언인지부터 들어보시죠. We're effectively run in this country by a bunch of childless cat ladies who are miserable at their own lives and the choices that they've made. And it's just a basic fact. You look at Kamala Harris. 네,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요, 해리스 부통령과 또 일부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을 겨냥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허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 벤스 후보가 그때 당시 유력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때는 크게 뭐 논란이나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2021년에 했던 발언인데 이게 다시 회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일드리스 캣 레이디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아이 없이 고양이 키우는 중년 여성들을 상당히 낮잡아 부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이 지금 미국의 출산율도 연간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은 세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하적인 표현을 쓴 건데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데 본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네.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혼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들을 굉장히 잘 키우고 마미와 카멀라라는 이 합성어 마멀라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좋은 관계를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내용도 잘못됐지만 방향성도 잘못됐죠. 거기다가 미국은 굉장한 다문화 사회이고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들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발언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 백인이고 남성이고 상류층 이런 이미지인데 이 벤스 후보는 여기를 보완해서 젊고 역동적이고 빈민가에서 자수성가했고 이런 이미지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몇 년 전에 했던 발언이 뼈아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해리스 부통령 남편의 전처와 또 의붓딸까지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고요.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나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진 평론가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벤슨 부통령 후보 발언이 이제 아이가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이 되겠는데 특히 네. 이제 난임으로 고생을 했던 분들의 반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제니퍼 애니스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들이 나오는 거고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난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해결할 일인 것이지 어떤 사람을 비난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의 자질 문제 여기까지도 충분히 비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고양이를 키우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네. 소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그리고 또 비슷하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남성에 대한 공격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여성 혐오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워낙 겹겹의 어떤 논란의 소지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저는 종합적으로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정치권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의 그 토론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공화당이 굉장히 화색이 돌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본인들이 좀 쌓아 올려놨던 것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보여지는 그런 국면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선거에서는 방심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도 함께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좀 당황을 한 걸까요? 벤스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이런 해명인데 이종우 평론가님, 충분합니까? 여론을 달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벤스 후보,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는 예. 뭘 공격을 하냐면 해리슨 그러니까 후보는 아니죠. 해리슨 부통령의 그 PC를 공격하는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 내지는 또 이 러스트 벨트의
백인 중산층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옹호한다든지 혹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 편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스가 얘기하는 게 아이고 나는 그런 해리스의 어떤 다른 거를 지금 비판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바로 반가족이고 반아동 정당이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어떤 PC를 지금 비꼬아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는 이 벤스의 발언은 확실하게 민주당이 지금 조금 이완됐던 그런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시킬 거예요. 쫙 결집해서 뭐 여성주의 운동이라든지 사회적 소수자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발언이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러스트 벨트나 혹은 경합주의 사람들까지도 벤스를 비판하는 것까지 갈 거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벤스가 아직은 이렇게 그 검증된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도 예.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3년 전 발언이 이것만이 아니라 더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정도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